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비교과 활동의 증빙 서류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는 보통 우리가 학생부 대체 서식이나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등 대학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수준은 거의 뭐 자소서를 대체하는 건데 올해는 연대와 서울대가 자소서를 부활을 시켰고요. 이후 이제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대학들도 내년에는 또 이렇게 바꿔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일단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연세대나 성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쓰는 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고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연대하고 고대 거 활동 증빙 서류 하는 양식들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용이 3,000자씩 10개 항목을 쓰게 돼 있고요. 요 정도면 거의 자소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 서강대도 자소서가 부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양대는 15개 항목에 30자 이내, 그 다음에 국제학부는 영어 90자 이내로 쓰시면 되고요. 중앙대는 10개 항목, 비고란에 보통 50자 이내로 서류의 가치, 의미를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아이들은 글자 수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서류명의 한 칸을 위는 서류명을 쓰고 아래는 서류의 가치, 의미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분 부분에서는 수상이 아니고 표준 학력이라든가 공인 성적 등을 쓰고 비고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증빙 서류 제목에 20자 이내로 쓰시고 주요 내용은 12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100자씩, 그러니까 약 1200자 정도 자소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년 정도엔 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런 서식으로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로 해서 이런 형태로 서류명과 발행일, 그다음에 발행 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그 비고에 대한 내용, 서류와 관련된 서류의 가치, 의미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타 학교들도 뭐 서강대가 됐든 성대가 됐든 한양대든 중앙대든 일반 건대, 경희대 이런 데들도 거의 이런 형태의 것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시는 대학의 양식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비교과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관한 건데 여기서는 참여, 탐구 활동이라든가 자율, 자치 활동, 진로 활동이나 진로 탐색에 관한 거. 그래서 이 내용들에는 대학의 지침 요구 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 목록표에는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관적 의견과 감상에 들어간 서술 및 설명을 하지 말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학생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든가 감상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율자치활동, 탐구 진로활동, 자율활동, 진로 탐색 이렇게 해놓고 활동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 내용이 대략 뭐뭐였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이 탐구반에서 뭐랬고 영자신문반에서 내가 한 역할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는지를 요 정도의 숫자 이내로 서술한다라는 거. 그거는 이 숫자의 글자 수에 대한 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봉사활동, 볼런티어 워크라든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한 건데요. 비교과 활동과 봉사활동, 중복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연번이 쭉 나와 있고 일자 또는 기간, 활동 내용, 그래서 비고. 그래서 여기에 연번 순으로 넣어놓은 서류들이 있죠. 그것도 순서대로 여기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활동 내용들 이와 같이 정리하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려대학교의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재학 기간 동안의 학습이나 활동, 성취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학업적인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위해서 본인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고려대학교의 활동 증빙 목록표가 갖는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특으로서 면접이 있는 학교들에서 기타활동 증빙 서류는 면접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작성법은 이와 같이 학교 지침 요구사항에 맞게 목록표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서술, 그 다음에 주관적 의견이나 감상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활동에 대한 우수성과 진로 관련에 대한 적합성, 그죠? 활동의 우수성과 진로 관련 적합성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강조해 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로 씁니다. 다른 학교들도 거의 웬만큼 이렇게 좀
그 양식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학에 맞게끔 먼저 올해 원서를 쓰시는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연번과 구분, 연번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서류하고 번호가 맞으면 훨씬 더 대학 측에서 평가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달라고 아마 대학마다 그 언급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교내 수상이냐, 교내 활동이냐, 동아리, 또 리더십은 뭘 했고, 공인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봉사, 해외대학의 합격증,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 일자, 발급 기관, 그래서 요 총 몇 수인지. 그래서 이 연번과 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학별로 합격자, 스펙, 예상 스펙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전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년 특례, 대학별 학과라든가 전공하기에 좋은 학과들, 지원할 만한 학과들 또 선택해서 영상 제작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